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투자 컨설팅팀 김예나입니다. 인사이트 포커스 세무 파트에서는 2021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세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세제 변화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편에서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관련 변화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얼마나 오를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수나 주택 시세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게는 지난해 대비 2배에서 2배 반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의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20억 원 시세의 주택 한 채를 단독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 지난해 12월에는 아마 23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부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5% 정도 시세가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부담해야 될 종합부동산세는 약 455만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대략 2배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속률이 더 가파른데요. 20억 원 시세의 주택을 2채 모두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는 3천만 원가량 부담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7,770만 원으로 158%, 그러니까 약 2.6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부담하는 보유세는 재산세까지 더하면 더 부담이 크고요. 향후 5년간을 추정해보면 공시가격 상승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올해가 세율 변화 등의 이유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내년부터는 올해만큼 상승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세금 부담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20억 원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229만 원에서 올해는 455만 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25년에는 1,344만 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억 원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3천만 원에서 올해 약 7,800만 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25년에는 약 1억 3천만 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세금의 추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연간 시세가 5%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추정해 보았습니다. 다만 사례는 단독 명의로 전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는 약 69% 수준인 공시가격을 5년에서 10년에 걸쳐 90%까지 더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상승하고 그 시세를 공시가격에 점점 더 높게 반영할 예정이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기준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때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요. 2020년에는 90%였던 비율이 올해는 95%, 2022년에는 100%로 5%씩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요인은 세율 자체의 인상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더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더 커서 2주택 이하는 지난해 세율 0.5에서 2.7% 세율이 올해는 0.6에서 3%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지난해 0.6에서 3% 세율 구간이 1.2에서 6%로 약 2배가량 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올해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절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공시가액 합계에 따라서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 세대별로 또는 인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고려한다면 보유한 주택 중에서 처분 순서를 판단해서 양도 차익이 작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또는 특례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현재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높은 편이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인상됩니다. 분리가 가능한 가족과 세대를 분리하거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한다면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와 더불어서 강화된 취득세 부담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12%의 매우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겸용주택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년치를 전부 다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팔거나 증여를 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반대로 산다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한 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절세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올해 10% 공제율이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부과분부터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기본공제 9억 원을 차감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한 방식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따라서 공동명의로 인한 불리한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작년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에는 1에서 4%의 취득세를 부담했었는데요.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8에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주택을 산다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주택부터 12% 세율을 적용하고요. 앞서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중과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다면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까지 포함을 하면 최대 13.4%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증여 등을 통해서 명의 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꼭 알아두어야 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모두 현행세법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서 양도나 증여 등 실제 실행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의사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